밤에 갑자기 그냥 배가 정말 그 막 찌르는 듯이 아파가지고 막 비도 오고 그러는데 왼손으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은 운전대를 잡고 빗속을 헤매서 내가 응급실로 갔어요. 통증의 원인은 담도를 막고 있는 담석. 담낭에서 생긴 돌이 담도를 넘어가면서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담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담즙 내 성분이 뭉쳐 돌처럼 굳은 것을 말하는데요. 담즙이 흐르는 곳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 간에 생긴 담석을 간내 담석, 담낭의 담석을 담낭 담석, 담도에 생긴 담석을 담도 담석이라고 합니다. 간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담도에는 담석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급작스런 복통의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응급실을 통해 담도와 담낭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심할 때는 이게 숨을 못 쉬어요.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막 쑤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가. 그런 게 막 그냥 그런 게 어떻게 참았냐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쿡쿡 이렇게 그 날카로운 그런 뭐 칼 좁히다 또 송곳 같은 걸로 찌르는 느낌이에요. 사실 복통은 담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담도와 담낭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담도와 담낭의 증상은 식후 한 30분쯤 어느 정도 소화가 될 때쯤에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후 한 30분쯤 경과 후부터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는 거죠. 대부분 증상의 지속 시간이 짧지가 않고 한두 시간씩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치에서 시작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치에서 우측으로, 우상복부로 진행되는 그 양상도 있고 해서 통증이나 아니면 그 증상의 지속이 길다거나 할 때는 좀 더 그 담도 담낭 질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담관, 담도와 같은 말인데 이 담석으로 인한 담관염과 담낭의 염증이 있어서 복통이 시작됐고 아팠던 환자입니다. 내시경적인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담낭염의 90%는 담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담도에 머무르며 염증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담석은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요. 이때 담도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뭐가 들어갔는데요. 저 이게 담낭에 까맣게 보이는 담석이야. 담석 되게 많아요. 담낭 안에 크고 작은 담석이 가득합니다. 검사 결과 담낭에서 생긴 담석들이 담낭에 염증을 일으키고 담즙과 함께 담도로 넘어가면서 담도의 협착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담도 내의 담석을 제거하기 위해 역행성 내시경, 담최간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12지장까지 내시경을 삽입해 염증이 생긴 부위를 확인한 후 담석을 바구니에 담아 빼냅니다. 그 다음 배액관을 삽입해 담즙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면 시술은 마무리됩니다. 담도에도 담석이 확인되는데요. 내시경으로 담석을 제거하면 급성 염증과 통증은 가라앉게 됩니다. 담도의 담석을 제거했지만 아직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담낭에 있는 담석은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담낭을 치료하기 위해 간담최외과의 홍태호 교수를 찾았습니다. 담낭에 보통 돌이 생겨요. 네. 그리고 담관에 돌이 있다는 거는 보통 얘네가 넘어간 겁니다. 원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기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내과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 담관의 돌을 제거를 한 상태고요. 예, 예. 어르신은 이쪽 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절제하는 수술을 아. 받으실 거예요. 예, 예. 담낭에 담석이 남아있고 염증도 심하기 때문에 담낭 전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고민하시는 것 중에, 걱정하시는 것 중에 이 담낭 띄게 되면 어떻게 해서 몸에 변화가 오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게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죠? 이거 필요한 기간일 텐데 그렇죠. 이걸 절대 없애버리면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냐. 환자분의 이 담낭은 지금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미 기능을 다 예, 잃었기 예. 때문에 이 담낭을 절제하고 나서도 몸에 나오는 변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담석 때문에 이미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기능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담낭의 저장 기능은 무엇으로 대신할까요? 담낭이 하는 일은 담즙을 만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담즙이 생성되는 곳은 간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상당 부분은 이제 소장으로 분비가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저장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곳이 담낭인데요. 이 담낭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담도 같은 곳에서 저장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담낭은 절제를 해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담석으로 인한 담낭염이 있는 정창곤 씨의 수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담낭결석하고 담낭결석의 일부분이 담관으로 넘어갔던 환자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내과에서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담도 결석을 제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담낭 안에 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담낭 전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담낭 제거술은 약 100년 전 시작됐는데요. 당시엔 개복 수술이 원칙이었지만 30년 전부터는 복강경 수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가 적다는 장점 때문에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해 이루어지는데요. 배 안에 공기를 넣어 공간을 확보한 후 복강경 기구를 넣고 문제가 생긴 담낭 주변의 혈관과 담낭관을 수술용 클립으로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담낭 동맥과 담낭관을 잘라내 담낭을 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한 뒤 주머니에 담아 몸 밖으로 꺼내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사실 담낭에 돌이 있다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담석이 3cm 이상이거나 담낭벽이 석회화돼 있어 암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또 담석이 염증을 일으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소화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라낸 담낭은 의료용 봉투에 담아 배꼽으로 꺼냅니다. 이게 나온 조직인데요. 담낭입니다. 담낭 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돌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 중에서 이제 좀 작은 것들이 담도로 넘어갔던 거죠. 담낭은 일부분은 이렇게 좀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많이 부어 있기도 하고 조직이 좀 약해져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어 있고 두꺼워져 있는 담낭은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떼냈더라도 사실 수술 전과 후가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화불량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죠. 증상이 심해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소화기 내과입니다. 네, 이제 소화기내과는 저희가 이렇게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이제 장을 주로 관장하고 간과 췌장, 담도에 대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입니다. 크게 이제 상부 소화기라고 해서 식도 위를 다루는 소화기내과가 있고 소장과 대장을 다루는 이제 하부 소화기내과가 있고
간내과가 있고 췌장 담도에 대한 질환을 다루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위는 소화기관 중 많은 질환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기인데요. 사실 소화가 잘 되려면 위뿐만 아니라 여러 소화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이지장입니다. 이곳에서 소화 효소들과 음식물이 섞이게 되죠. 십이지장에 음식이 도착하면 췌장에 췌장액, 담낭에 담즙, 십이지장에서는 장액이 나와 음식물과 섞이면서 완벽한 소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담즙은 하루 500ml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담낭에 저장돼 있다가 담도를 타고 십이지장으로 흘러간 다음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은 어떻게 소화가 될까요? 삼겹살을 먹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위이거든요. 그 위에서 다른 소화액과 이제 뭉쳐지게 됩니다. 뭉쳐진 이 음식물이 십이지장을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이 십이지장에서는 췌장액이 섞이게 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거기부터 이제 지방 성분과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해된 작은 입자의 것들을 담즙이 완전히 감싸서 흡수가 주로 일어나는 부분은 소장의 끝부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냥 체한 것 같이 이 복통이 오길래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밥을. 뭐 여기다 하면 또 얹힐까 봐 한 달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계속요? 예, 그 복통을. 그러니까 막 살이 한 85kg에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67kg, 8kg. 그저 체 한 줄만 알았는데 체중이 너무 줄어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화불량과 복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때 다른 병원에 처음에 가실 때 혹시 뭐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어요? 예, 이제 체한 것 같이 복통이 이렇게 서슬 아프다가 밤에는 그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통이 오고 그냥 체한 것 같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체했는 거 가서 이제 이렇게 막 손을 넣어가지고 오바이트도 하려고 막 하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병원을 가니까 그냥 의사님이 보고 황달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황달까지 생겨 서둘러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지만 전 병원에서 아마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좀 검사를 좀 받으신 게 있으세요. 검사한 거를 보면은 당시에는 좀 간 수치도 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CT나 MRI 같은 소견에서 담관의 일부가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양이 보여요. 예. 그 특히 MRI 보면은 한 요 정도 부위가 한 1cm 정도가 좀 막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암이나 뭐 큰 종양같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담관만 눌리듯이 한 1cm 정도가 막혀 있거든요. 예. MRI 검사 결과 간외 담도 말단에 협착이 의심되고 약 1cm 정도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담도의 직경은 5m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시경이 아닌 3mm의 담도경 내시경을 사용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막힌 담도가 의료진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담관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세포학 조직 세포 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강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담관에 대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담도암이 의심되는 상황.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는 검사는 담관 내시경 및 세경 담관 내시경을 이용해서 담관에 있는 악성 종양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종양을 확인하고 담관이 어느 부위인지 또 종양의 크기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도를 볼 수 있는 내시경은 직경 1.5cm의 내시경인데요. 위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입에서 시작해 12지장을 지나 소장 입구와 담도가 만나는 지점까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담도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역행성 내시경 담도 조영술이라 불립니다. 오늘 검사에 사용될 담도경 내시경은 직경 3mm 정도의 가느다란 내시경을 사용하는데요. 그 끝부분에 담도경이라 불리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 담도 벽면까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담도경 내시경은 아주 가느다란 도구인데요. 좁은 담도 안으로 이 내시경을 넣으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반 담도 내시경으로 담도 입구까지 진입한 후 가느다란 담도경 내시경을 넣는데요. 이 조절기를 움직여 담도 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담도 내부의 모습인데요. 벽면에 붉은 염증과 담석이 확인됩니다. 먼저 담도 내시경을 12지장까지 삽입한 후 3mm 정도의 가느다란 담도경을 추가로 넣어 담도 내부로 삽입합니다. 담도경 끝부분엔 조명과 고화질의 비디오 이미징 센서가 장착돼 있어 담도 내부 관찰이 가능한데요. 환자의 경우 담도 말단에서 담석이 발견되어 제거했고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을 떼어낸 후 담석을 제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담도에 생긴 1cm가량의 협착은 무엇일까요? 무게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현근중 씨의 최종 진단과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진료과가 모여 협진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시죠. 이제 발표해 주세요.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소화기내과 최단도 협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염증에 합당한 소변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샅샅이 봤을 때 소화기내과는 물론 병리학과의 조직검사 소견과 진단이 된다면 수술 결정해야 돼. 간담체외과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담도의 해부학적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병원에 가면 간담체외과라는 팻말을 보게 되는데요. 간, 담도와 담낭, 그리고 췌장을 보는 곳입니다. 내 보험 완벽하게 분석해보겠다. 이건 뭐고? 이건 또 뭐야?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해? 내 보험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마이보험 체크. 그 위치를 살펴보면 췌장, 담낭, 담도는 간과 가깝게 있는데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12지장으로 흘러들어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주요 영양분의 소화를 돕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라는 부분이 담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이제 췌장관과 붙으면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 담도 조직 검사를 받았던 현근중 씨. 담도에 생긴 종양은 약 90%가 암이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다행히 담도염으로 확진됐습니다. 암이 아니라 뭐 진단이 나와서 너무 그냥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지요. 다른 것도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눈물도 날라고 하네.
만일 담도암이었다면 아주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했을 텐데요. 첨단 검사 덕분에 현근중 씨는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담도 내시경이 도입이 되면 사실은 치료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돌이나 양성병변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이 환자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수술도 피할 수가 있고 필요한 수술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담도는 간에서부터 시작돼 췌장을 지나 십이지장까지 연결돼 있으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염증과 암입니다. 담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염증과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담도의 염증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담석이나 기생충과 같은 원인이 있고 이로 인한 감염이 해서 담도의 염증이 오게 됩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담도에 염증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학 기술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원발성 담도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담도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반복이 되니까 담도에 섬유화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질환인데 담도가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화성 담도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도라는 거는 이제 그 간에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장기이기 때문에 그 담도를 관찰하는 방법은 역시 혈액 검사와 MRI 또는 이제 복부 초음파,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담도의 염증의 변화, 담도의 모양의 변화 이런 걸 관찰할 예정이고요. 이미 염증이 있다든지 황달이나 복통 등의 다양한 이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술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짧게 추적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담도암 수술을 받았던 조성만 씨. 만 2년 반 만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 담도암을 발견할 때도 증상은 평범했습니다. 그때 좀 체한 것 같고 그게 뭘 먹은 것도 없는데 뭘 먹질 못했는데 꼭 먹어서 금방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좀 그랬어요. 당시 담도 일부와 담낭을 잘라냈는데요. 최근 남은 담도에서 다시 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홍태호 교수의 진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도만 잘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남아있는 담도 안에 생긴 문제예요. 이 췌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단순히 담도만 자르는 요 수술로는 안 되죠. 범위가 큽니다. 췌장은 대략 한 50% 정도를 잘라야 됩니다. 췌장이 한 반 정도를 자르는 거니까 소화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번 수술은 남아있는 담도 전체와 췌장 절반 그리고 십이지장까지 절제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놓으면 어떡해요? 이 환자는 3년 전 담도 중앙에 2.2cm의 암이 발생해 담낭과 담도 일부를 제거한 뒤 소장을 끌어올려 담즙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췌장과 만나는 담도의 끝부분에 3cm 혹이 자라 암으로 재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술하고 한 3개월 지나시면요. 식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 3개월 기간 동안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살이 빠지니까요. 급격히 찌셨잖아요.
또 급격히 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이거 빠진 것도 한 3개월 지나면 식사가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올 거거든요.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한꺼번에 막 이전 체중으로 늘리는 게 아닌 겁니다. 아셨죠? 오히려 이전 체중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남아있는 췌장으로 소화가 잘 이루어지실 거예요. 회진을 앞두고 홍태호 교수가 조성만 씨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수술 후 3일 정도까지는 장폐색의 위험이 높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중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내일 모레 CT 찍고 그 다음날 하이파까지 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걸로. 3일째 되셨는데요. 사실 걱정했던 부분보다 잘 회복을 하고 계신 편이세요. 워낙에 건강하셨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장 전체 길이를 다 원래 가던 길에서 제가 변형을 크게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어서 장 폐색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합병증이 없이 잘 회복을 하고 계세요. 환자분 표정도 좋으셔서 오늘 회진 참 마음에 놓입니다. 잘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체하고 소화가 어렵다면 담도와 담낭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담도 담낭염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담도와 담낭 질환은 그 비만, 고칼로리 음식, 고지방 음식들이 위의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그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혈액 검사를 하시고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담도, 담낭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아보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다거나 평소에 지속되지 않는 증상, 좋아지지 않는 증상,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통증 같은 들이 쉽게 통상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담낭, 담도에 대한 질환을 의심하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낭, 담도 분야의 질병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담석부터 암까지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일단 이 분야에 무슨 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특히나 종양이 발생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요하거나 굉장히 큰 수술을 요하거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연히 치료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주 큰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